점점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데뷔 56년 차에도 변함없는 외모와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김민정 씨 함께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왜? 아니 오늘 의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야, 잠깐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 부추가 이거 야 거의 뭐 밀어볼 수준이에요. 춤을 한번 춤을 한번 추고 싶은 야 이거 비싼 거야. 너무 멋있어요. 김민정 선배님은 나이가 드시는 게 속상하거나 이런 것보다 제가 봤을 땐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77인데 너무 신나. 럭키 세븐이 2개야. 아 좋아요. 춤 한번 또 가야겠다. 자, 너무 좋아요 의상이. 예. 그러고 거기다가 왜 그러냐면 이제 숙제도 자식들로부터도 그 숙제가 다 끝났잖아.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나만 건강하면 된다. 건강하게 잘 살자. 그래서 또 어떤 어른들은 뭐 9988123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앓다가 가자. 돌아가시는 거. 오래 살더라도 침대에 누워서 남은 삶을 보내야 한다면 그것도 쉽진 않은 노릇이죠. 여러분은 정말 이 질환만큼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질환들 있으실까요? 심근경색, 뇌경색, 관절염, 네. 많은 답변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이게 혈관 건강과 관련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약 17만 가지 질환 중에 90% 가까이가 혈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10분에 1명, 하루 154명 정도가 혈관 문제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도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장애가 오잖아요. 그렇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허망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뇌졸중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오랜 기간 위험 요인이 차곡차곡 쌓여 발병하게 되는데요. 쓰러지기 전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불과 몇 분 만에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졸중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돌연사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신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아주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만나볼 분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어이구, 갑자기 쓰러졌나 봐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딱 눈을 뜨니까는 병원이더라고요. 죽다 살았구나 생각이 되고 너무나 아찔하더라고요. 와, 시장은 언제나 즐거워요. 배가 부른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뭐 해 먹지? 아버지 뭘 해드리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요, 단백질 위주의 그런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좀 샀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손베개 있나요? 네, 하나 살게요. 하나 드릴 거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계속 아버지 생각만 하시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집 잘 지키고 계셨어요? 아버지 편하게 주무시라고요. 제가 베개 사왔어요. 아이고 효녀 씨다. 잠이 저절로 오게 했대.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아, 잘 됐네요. 한 6년 된 것 같아요. 투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잘 몸을 막 못 가누실 정도로
이렇게 막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요즘에도 집에 계시면은요 잠만 주무세요. 잠만 주무시는데 오전에는 직장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버지 병 구안하면서 살림하고 있어요. 아버지 고기 좀 드세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셔서요.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이상이 왔나 봐요. 그래서 저밖에 모실 사람이 없었어요. 아유 아프다. 아, 힘이 없네. 힘이 풀리시나? 걸레 빨다가도 그러고. 제가 이제 음식도 해드려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잘 몸이 따라주지가 않아요. 제가요 뇌경색을 앓았어요. 2019년도에 설거지를 하는데요.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더니 갑자기 쓰러졌나 봐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딱 눈을 뜨니까는 병원이더라고요. 어머나.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젊은데 아직 50대밖에 안 됐는데. 철렁해져 놀랬죠. 뇌경색이 온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죽다 살았구나 생각이 되고 너무나 아찔하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쓰러진 거를 바로 발견을 해서 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살지 못했을 거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저하고 조카들이 둘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5식구가 살았죠. 직장 생활 하면서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보고 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제 생활이 없었죠. 건강관리를 못 챙겼어요.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가 뒀더라? 어디다가 뒀더라? 진짜 어디다가 둔 거야? 참나. 자꾸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막 그러면서 더 많이 어눌해진 것 같고 그리고 딴 애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시죠. 인주애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전교에서 1등했고 또 중학교 때는 5등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얘가 이렇게 이거는 현비야.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아버지랑 같이 찍었잖아요, 이 사진을. 그때가 6학년이야? 중학교 때. 건강은요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프지 않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아유.
저 얼른 만나 뵙고 싶은데 이 자리에 혹시 나와 주셨을까요? 한번 어디 계실까? 여기 계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뇌경색이란 이야기 처음 듣고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쓰러지던 순간 기억이 나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정말 그 조카분이 일찍 발견해서 그렇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뒤늦게 발견이 돼서 손 쓸 수 없는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지켰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도 가능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 뇌경색은 무서운 게 후유증. 근데 다행히 후유증이 없으신가 봐요. 네. 다른 데는 후유증은 없는데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이렇게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잘 못 찾을 때도 많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반신마비 또 언어장애 그런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치매가 올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치매도 올 수 있습니다. 네.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왼쪽이 정상뇌, 오른쪽이 혈관성 치매 뇌의 MRI 사진입니다. 오른쪽 혈관성 치매 뇌를 보면 좀 하얗게 변해 있죠. 뇌졸중으로 인해 뇌세포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뇌세포가 말라 들어가서 이런 변화가 생긴 건데요.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외에도 뇌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혈관들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김선미 씨처럼 고위험군이라면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이 혈관 때문에 고비를 넘긴 적이 있거든요. 한 9년쯤 된 것 같아요. 답답하다고 자꾸 체한 것 같다, 뭐 한 것 같다,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고. 근데 우리 남편은 워낙에 종합병원이어가지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제가 짜증부터 냈었어요. 또 어디 너무 아프다 아프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소화제 틱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이 사람이 자꾸 갑갑하다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 혼났어요. 당신 어젯밤에 과부될 뻔했다고.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서 스탠튼 2개 받고 2년 전에 또 하나, 또 한 군데가 또 막혀가고 있다고. 3개. 아우 큰일 날 뻔하셨네. 나 바보 될 뻔했어. 네. 왜 혈관이 막혀서 쓰러질 때까지 왜 할 수가 없죠? 그냥 수화불량 같아요. 네, 혈관은 약 70%가 막힐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모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붉은색 플라스틱 관을 혈관이라고 가정하고 이 붉은 액체를 혈액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혈관 속에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까요? 막힘없이 줄줄 나오네요, 현재는. 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혈액을 흘려보낸 이 혈관의 내부 상태는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우, 뭐야. 어머, 뭐야? 꽉 찼네, 뭐가. 이물질이 꽉 찼어. 이 노란색 부분을 지방 덩어리와 불순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겉으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았죠? 네. 실제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관이 점점 막혀가더라도 남은 공간으로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알아채기가 힘든 거죠. 저렇게 혈관이 두꺼워지고 막히는 건 왜 그래요?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선미 씨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뇌경색 이전에 진단받은 기저질환은 없으셨나요? 병원에 갔는데 염증 수치가 높고 당뇨 고지혈증이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실제 심뇌혈관 질환은 혈관 속 염증에 의해서 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긴 혈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야, 이게 그 혈관 속의 염증이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게 이게 문제네요. 네, 그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혈관 속 염증은
알고 보면 작은 염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다는 이 질환은 과연 뭘까요? 관절염. 관절염. 당뇨. 네. 또 치매 많고. 네,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바로 관절염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러다 혈관 건강까지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관절염인데 왜 뼈가 혈관과 문제가 있어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하체의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고 다리로 내려온 혈액은 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의 펌프 작용에 도움을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관절염 환자는 근육이 감소해서 이런 펌프 작용이 약해지니까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정체되기 쉬운데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에 염증이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절염을 진단받은 지 9년에서 11년 정도 지난 사람이 관절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 계신 두 분은 뭐 얘기가 그렇게 많으세요? 김선미 씨도 혹시 무릎이 안 좋았던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제가 40대부터 관절염이 왔는데요. 막 온몸이 다 관절이 아팠거든요. 워낙 젊었으니까 그냥 낫겠거니 싶어서 그냥 방치를 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관절염을 방치해서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에 사실은 심각한 통풍, 퇴행성 관절염 환자였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왔나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통풍과 퇴행성 관절염 모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에 악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고지혈증처럼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들을 갖고 있는 분들 또한 관절염에 취약할 수 있는데요. 혈관은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절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노폐물들이 쌓여서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은 쥐는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된 반면 콜레스테롤 유입을 차단한 쥐는 퇴행성 관절염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그 몸속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 역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도 모르게 염증을 유발하는 의외의 습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라운드 퀴즈 나갑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죠. 다음 중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1. 이갈이를 하는 습관. 2. 알람을 여러 번 맞추는 습관. 3.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 네, 왜요? 심장에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자세가 반듯하지 네. 않으니까. 네. 네. 또 다른 답을. 이갈이? 이갈이. 이 일을 갈 때 이 주변에 이렇게 부딪혀서 염증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1번? 오. 네. 이갈이요? 네, 그리고 2번, 3번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예요? 네. 모두 다요? 그럼 네. 모두 다 맞는 거예요? 네. 근데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셋 중에 하나 이상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갈이가 반복되면 이 턱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치아나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염증은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타고 돌아다니는데요. 심각할 경우 당연히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니 알람은 나도 맞춰놓지. 근데 그게 왜 알람이 무슨 상관이야? 그거 알람은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진짜. 네, 잦은 알람으로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드는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잠이 완전히 깨지 못한 수면 관성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오히려 피로만 누적되겠죠. 결국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은 떨어지고 각종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나깨나 자식 걱정에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돼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역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에 반응해서 증가하는 물질인 염증 표지 단백질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 역시 염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구부정한 자세가 반복되면 척추 변형으로 인해서 가슴 근육은 좀 수축하고 목과 등 근육은 이완되는데요. 이때 비정상적으로 느슨해진 곳에는 체지방이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지방은 곧 염증을 분비하는 창고나 다름없거든요. 결국 구부정한 자세가 내 몸의 순환을 전반적으로 방해해서 만성적인 염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특히 혈관 염증은 아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요. 염증을 잘 관리한 덕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저희 마라톤 동호회에서 최고 영자분이시고 최고 에이스예요. 진짜 닮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일반 마라톤뿐만 아니라 산악 마라톤까지 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야, 최고령의 산악 마라톤까지요? 말도 안 돼. 정체가 정말 궁금합니다. 김창순이고요. 올해로 72세입니다. 제가 마라톤은 53세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년 됐어요. 오, 하프 코스네요. 뒤에 젊은 분들은 벌써 걸어 다니십니다. 웬일이야.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다리를 건넌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죠. 화이팅! 50대 초반? 중반은 안 됐을 거예요. 그때쯤에 제가 식당에서 12시간씩 일하고 주 6일을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 막 관절이 장난 아니게 아프더라고요. 걸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퇴행성 관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폭식하고 병원에 갔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는 제가 이제 마라톤을 이제 10km, 20km 이렇게 하다가 풀코스까지 강렬하게 뛰니까 그때 관절도 좋아졌고 또 고지혈증도 콜레스테롤도 많이 떨어지고 거의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와.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이 행복은 몰랐을 거예요. 뛸 때마다 이 완주할 수 있을까? 긴장감. 그런데 꼭 해요. 한 번도 못한 적은 없어요. 늦게 돌아올 망정. 몇 킬로만 더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뛰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안주가 되더라고요. 대단하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좋았어. 예,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 날씨도 더운데 진짜 다들 모두 나는 하품 때 또 기다려주느라고 고생했고 뛰느라고 고생했고 나는 내가 또 따로 먹을 게 있어. 그걸 드셔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힘을 써? 집에서나 먹지 여기까지 갖고 와. 오늘은 이거 먹어. 아니야. 저기 나는 저 관절염이 과거에 심했잖아. 그러니까 관리해야지. 그래도 거길 못 올라갔어. 깨금발 찍고도 올라가는 문산을 관절염. 지금 무쇠다리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로봇. 저것 때문에 무쇠다리예요? 그러면 식단 이렇게 연어 이런 샐러드를 바꿔갖고요. 바꾸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했지. 풀코스뿐 아니라 보스톤이나 그런 마라톤 하는 거 가봐요. 관리는 제가 이제 마라톤으로 열심히 운동도 했지만은 식단도 자연식으로 해서 먹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바디 검사를 했는데 골격 근량이 표준보다 이상 나왔어요. 와. 제가 마라톤 꾸준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메달 하나 늘었네. 와, 메달이 몇 개예요? 메달이 몇 개예요 지금? 웬일이야. 아니 뭐 메달. 제가 메달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 200개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무릎이 안 아파야 되니까 이제 대회 끝나고 나름대로 제가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고 또 얼음찜질도 해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지금은 퇴행성 관절염이 내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제가 뭐 풀코스도 하고 산악 마라톤 뭐 100km 다 했는데 해도 안 아파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뛸 때는 힘들어도 뛰고 나서 아픈 게 없으니까. 여보세요? 엄마야. 네, 마라톤 잘 뛰고 오셨어요? 나 오늘도 완주했어, 아들. 무릎은 괜찮으세요? 나 요새 마라톤에도 끄떡없어. 무릎 하나도 안 아파. 퇴행성 관절염이었을 때 아들이 너무 많이 걱정했어요. 지금은 조금씩 저를 수긍하고 뭐 하지 말라 소리도 안 하고 협조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참 마음이 뿌듯해요. 제가 이제 오늘 마라톤 시작한 지 15년 됐어요. 그래서 균형으로 담그고 있어요. 제가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80까지는 풀코스를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풀코스 못 뛰면 하프는 할 것도 같아요 또.
나이가 90이 돼도 화푸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그 넘치는 에너지가 화면 밖까지 막 나와가지고 저도 한 20년 만에 다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도 뛰고 싶어. 사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마라톤 완주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정말 관절염 겪으신 분이 맞을까? 이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디 계십니까? 나오셨다고요? 어디? 오늘도 뛰어서 오셨나? 어머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절염을 이기고 달리고 오늘도 또 달리는 김창순입니다. 71세. 와, 환영합니다. 아니 또 아까 그 마라톤복 그거 입었을 때하고 지금 의상이 또 아니 그리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맞아요. 맞아. 관절염 있으면 걷는 것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저 오늘도 35km 뛰고 왔습니다. 연습. 저도 예전에는 관절염 때문에 집 앞도 못 나갔죠. 50대에 처음 관절염이 생겼는데 그 통증이 말도 못하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염증 관리를 꾸준히 하니까 지금은 달리기도 하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남편을 보면은 관절염 통증이 심할 때 운동을 전혀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처음은 힘들어요. 관절염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더 망가지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노력했죠. 그런데 마라톤 하는 게 무릎 관절에 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달리기가 관절염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달리기가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요. 평균 나이 64.3세, 2,637명을 대상으로 관절염 여부를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달리기를 했던 경험 그 자체가 무릎골 관절염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마라톤에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콜레스테롤과 같은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사이에 지방층을 없애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6개월간 마라톤 훈련을 받고 대회에 참가한 성인들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봤더니 마라톤 시작 전보다 혈관 나이가 약 4살 정도 어려졌다고 합니다. 어머나. 저 관절염도 혈관 건강도 나아졌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러운데요. 또 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혈관이랑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걸 찾다가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을 알게 돼서 먹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관절염 통증도 줄고 고지혈증 수치도 좋아지더라고요. 크릴 오일은 들어봤는데 복합물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의 주 원료인 크릴 오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릴은 청정 해역인 남극의 심해에서 서식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새우를 닮아서 크릴 새우라고 합니다. 이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이 일명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크릴 오일인데요.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은 혈관에 좋다고 알려진 크릴 오일과 항염,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아스타잔틴, 히알루론산 이 세 가지를 혼합한 복합물입니다. 크릴 오일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그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으로 불리는 DHA, EPA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크릴 오일 섭취 시 중성 지방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근경색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나쁜 콜레스테롤은 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고지혈증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릴 오일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비커 속에 담긴 액체를 혈액, 그리고 비커 위쪽에 떠 있는 기름을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어볼게요. 이렇게 막대로 저어도 기름은 전혀 섞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크릴 오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 그러게요. 야. 궁금해요. 야,
섞였어요. 크릴 오일은 혈액 속 기름과 섞이는 모습입니다. 원래 그 물이랑 기름이 잘 안 섞이는데 이게 야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바로 크릴 오일 속에 풍부한 인지질 때문인데요. 원래 인지질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의 주 성분입니다. 이 세포 내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세포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지질이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잘 녹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옷에 기름때가 묻었다고 했을 때 이 세제가 물에도 녹아야 되고 옷에 묻은 기름도 녹여야 되잖아요. 이 크릴 오일 속에 있는 인지질 역시 물과 기름 모두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관 속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크릴 오일 속의 인지질 성분이 불포화 지방산의 흡수를 돕고 혈관에 쌓인 나쁜 지방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혈관 속 청소부라는 별명이 이해가 되네요. 혈관이 건강하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토끼의 대퇴골뼈 사진인데요. 뼈에 있는 하얀 선들이 보이시나요? 네네. 혈관 조형술로 찍은 토끼뼈의 혈관입니다. 아 뼈에도 저렇게 혈관이 많은 건가 보네요. 이렇게 혈관이 있기 때문에 뼈의 세포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뼈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폐물이 쌓이게 돼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콜레스테롤도 좋아졌지만 관절염 통증이 좋아져서 마라톤 기록도 세워졌거든요. 관절염에도 도움이 된 게 맞죠?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의 또 다른 주요 성분이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세포를 보호하고 항염에 도움이 되는 히알루론산이 그 주인공입니다. 모두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히알루론산은 화장품 이렇게 설명서 보면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보습을 위한 화장품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원래는 피부와 눈 그리고 연골의 구성 성분인데요. 세포의 수분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동차 엔진 오일처럼 윤활유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주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건가요? 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 중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된 관절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관절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활액이 있는데 이 활액이 부족하면 무릎 간 마찰이 증가하고 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활액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히알루론산인데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히알루론산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히알루론산이 약 10.5%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이렇게 양이 줄게 되면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고 관절도 뻣뻣해질 수 있겠죠. 한번 줄어든 히알루론산은 체내에서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하면서 좀 방치하시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절염을 방치하다가는 중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인 치매 위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뇌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염증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뇌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무릎 염증이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네, 크릴 오일 등 복합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크릴 오일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도 바로 아스타잔틴 때문인데요. 아스타잔틴은 항염 작용을 해 관절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아스타잔틴이 항염증 인자 조절을 통해 관절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이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이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청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했고 무릎의 염증 및 연골 파괴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도 관절염이 있는데 통증이 심할 때는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거든요. 염증이 개선되면 통증도 나아지나요? 네,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관절의 염증이 사라지게 되는 건지 간단히 모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보이는 붉은 액체를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속 아스타잔틴으로 가정하고 여기 뾰족한 침이 박혀있는 물질을 염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관절이 건강한 상태일 때는 움직임에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런데 노화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연골이 점차 마모되면 이렇게 무릎 연골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찌릿찌릿 참기 힘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속 아스타잔틴 성분이 항염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염증이 떨어져 나가네요. 오. 자, 마지막 염증도, 어이구. 네. 야, 다 떨어졌다. 이렇게 염증이 완화돼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시원해지네요. 그놈의 염증. 실제 인체 적용 시험에서 8주간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을 섭취한 그룹을 대상으로 통증 감소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섭취 일주일째부터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대조군의 관절 통증 감소 수치가 약 6%일 때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섭취군은 약 17%였는데요. 8주 후에는 약 55%로 통증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도 쥐의 왼발, 오른발의 체중 부하 비율을 관찰해서 관절염 유발지가 느끼는 통증을 수치화했는데요. 이 대조군에 비해서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섭취군의 통증 수치가 감소했고 연골 조직의 구성 성분 변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골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왼쪽이 정상 연골, 그 다음이 관절염 연골, 그리고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을 3주간 섭취시킨 후에 변화된 관절염 연골의 상태인데요. 100mg/kg 섭취 후에 정상 연골에 가깝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야, 정말 정상 연골이랑 비슷해졌습니다. 염증 물질이 많을 때에는 불안정한 관절에서 관절염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콤프라는 지표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을 섭취한 관절염 유발지의 콤프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염증 물질 역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염증이 줄고 통증도 나아지면 이 다리 움직임도 더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관절염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을 12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신체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고요. 통증을 나타내는 척도인 K-바스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혈관 속 염증이 계속 걱정되는데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이 혈관 염증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에 염증을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인데요. 크릴 오일에 풍부한 아스타잔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아스타잔틴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크릴 오일 자체에도 아스타잔틴이 풍부하지만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속에는 미세조류인 헤마토코쿠스에서 추출한 아스타잔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속 아스타잔틴이 어떻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비커에 담긴 용액을 산화 스트레스가 쌓인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흰 가루를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속에 아스타잔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쌓인 몸에 아스타잔틴을 넣어볼까요? 뭐야? 매직. 뭐야? 매직. 점차 투명해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크릴 오일 속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효과로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항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크릴 오일 등 복합물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크릴 등 복합물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 위장장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임산부, 수유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성 인증을 받은 원료인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걷고시던 당신 두 손이 한가차던 포근한 품이 왜 이토록 흘리고 작아진 채널 A